제22강 다섯 자로 읊어요 오원시.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한문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최치원의 오원시, 취야우중을 이해하고 감상해 봅시다. 즐겁게 한문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22강 다섯 자로 읊어요 오원시. 오늘 배울 내용은 첫 번째, 작가 소개, 두 번째, 오원시의 이해 및 감상, 그리고 확인학습입니다. 첫 번째, 작가 소개, 단원의 주요 내용은 최치원에 대해 알아보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원시 가운데 잘 알려진 최치원의 취야우중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취야우중의 작가인 최치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치원은 통일 신라시대 육두품 출신 학자로 자는 고운 또는 해운입니다. 12세 어린 나이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 외롭게 타국 생활을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18세 때 당나라 빈공과에 합격합니다. 그의 나이 24세. 당나라 농민들의 궁핍한 생활 속에서 황소라는 인물이 난을 일으키고 그때 최치원은 서정관으로 황소를 토벌하는 글을 작성하여 큰 명성을 얻게 되죠. 이후 큰 포부를 가지고 28세 때 귀국하여 시무책 10조를 제시했지만 자신의 신분적 한계와 신라 사회의 모순으로 시행되지 못합니다. 결국 실망감과 자괴감에 빠져 말년에는 자치가 모호해집니다. 당시 신분 제도를 좀 더 알아볼까요? 신라의 골품 제도는 혈통에 따라 성골과 진골이 포함된 골신분과 육두품부터 일두품까지 포함된 두 품으로 나뉘었어요. 육두품에는 최치원을 비롯한 지식인이 많이 포함되어 주로 왕실의 실무를 담당했지만 진골 이상이 오를 수 있는 벼슬 자리에는 진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수재로 인정받은 최치원이 신라에서 신분 때문에 능력을 펼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여 벼슬을 포기하고 은거하는 삶을 택했다고 해요. 두 번째, 오원시의 이해 및 감상. 단원의 주요 내용은 오원시의 특징에 대해 알기, 취야우중 풀이하기, 그리고 취야우중의 주제 파악하기입니다. 한구의 글자 수가 5자인 시를 오원시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배울 취야우중도 오원시입니다. 주로 의미상 2자, 3자 단위로 띄어 있죠. 오원시의 경우 짝수 구 끝에 운자를 두어 리듬감을 살리되 첫 번째 구 끝에도 운자를 두는 경우가 있답니다. 시상 전개는 기, 승, 전, 결의 4단계로 구성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원시, 취야우중을 살펴볼까요? 시를 풀이하기 전에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원시는 2자, 3자 단위로 띄어 있는 거 기억하지요?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취야우중 최치원 주풍 유고음 세로 소지음 창회 삼경우 등전 말리심. 시를 풀이하고 나서 읽으면 분위기를 살려 더 잘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제목을 풀이하면 가을밤 빗속에서가 되겠네요. 가을밤 빗속에서 시적 화자의 마음은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그럼 시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풀이해 봅시다. 제1구인 기구는 가을추 바람풍 오직 유 괴로울고 을풀음으로 추풍은 가을바람 고음은 괴로이 읊다. 그래서 가을바람에 괴로이 읊나니라고 풀이합니다. 제2구인 승구는 세상 새, 길로, 적을 소, 알지, 소리 음인데요. 여기서 지음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옵니다. 지음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뜻인데 배가와 종자기의 이야기에서 유래하여
자기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이가 적네 라고 풀이합니다. 제3구인 정구는 창창 바깥외 새삼 고칠경 비유로 창에는 창밖, 삼경은 하룻밤을 5으로 나눈 세 번째로 23시에서 새벽 1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창밖에는 한밤중 비가 내리고 라고 풀이합니다. 제4구인 결구는 등불 등 앞전 일만만 거리리 마음심으로 등전은 등불 앞, 말리는 머나먼 거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등불 앞에서 내 마음은 만리를 달리네 라고 풀이합니다. 그럼 시를 풀이해봤으니 시적 분위기를 살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취하우중, 최치원, 축풍, 유고음, 세로, 소지음, 창외, 삼경우, 등전, 말리심. 가을밤, 빗속에서 가을바람에 괴로이 음나니 세상에 나를 알아주느니 적네. 창밖에는 한밤중 비가 내리고 등불 앞 내 마음은 만리를 달리네. 내 마음은 가을바람처럼 괴롭고 쓸쓸한데 세상에 이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없구나. 창밖에는 한밤중 비까지 내리니 괴롭고 외로운 마음 더해지고 등불 앞에서 여러 생각이 나는구나. 시적 화자의 목소리를 상상하면서 들으니 비 내리는 가을밤 그의 외롭고 괴로운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지 않나요? 이 시는 지어진 시기에 따라 주제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만일 당나라 유학 중 지어졌다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것일 테고 신라로 귀국한 후에 지어졌다면 자신의 포부를 실현할 수 없는 신분적 한계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이 시의 형식은 오원절구입니다. 한 시에는 시의 리듬감을 살려주는 운자가 있다고 했죠? 일반적으로 운자는 짝수고 마지막 글자에 배치되는데 오원시의 경우에는 제1구 끝에도 운자를 둘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의 운자는 1구, 2구, 4구의 마지막 글자인 심입니다. 1구 끝에도 운자를 두었네요. 제1구에서는 괴로움으로 시를 읊는다라 시상을 불러 일으키고 제2구에서는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음을 탄식하는 것으로 시상을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제3구에서는 창밖에 비가 괴로움을 더한다라며 시상을 전환하고 마지막 제4구에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픈 마음으로 시상을 끝맺고 있었어요. 이렇듯 기, 승, 전, 결의 4단계로 시상이 전개되며 시의 주제는 창작 시기에 따라 고향을 향한 그리움 또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확인학습입니다. 오늘 배운 학습과 관련해서 간단한 문제를 풀이해 봅시다. 준비되었다면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시 구절을 바르게 띄어 읽은 것은 1번 추붕, 추구음, 2번 춘풍, 유구음, 3번 추풍, 유구음, 4번 추붕, 추구유, 5번 추풍, 유구음. 정답을 찾았나요?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 추풍 유고음입니다. 가을추 바람풍 오직유 괴로울고 을풀 음이네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시어의 풀이가 바른 것은 1번 추풍 봄바람, 2번 세로 세상, 3번 지음 등불, 4번 창외 문밖, 5번 삼경 한낮.
정답을 찾았나요?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추풍은 가을바람, 3번 지음은 나를 알아주는 벗, 4번 창에는 창밖, 5번 삼경은 한밤으로 풀이해야겠네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시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1번 나라에 대한 충성, 2번 백성에 대한 사랑, 3번 친구에 대한 믿음, 4번 고향에 대한 그리움, 5번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됨. 정답을 찾았나요?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비 내리는 가을밤이라는 쓸쓸한 배경에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잘 드러난 시였어요. 이 시는 통일 신라시대의 학자인 최치원의 작품으로 그가 당나라 유학 시절에 고향을 그리워하며 지었다는 설도 있고, 신라에 돌아온 후 신분 때문에 능력을 펼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지었다는 설도 있답니다. 제22강 5자로 읊어요 오원시 정리하기입니다. 화면에 제시한 내용을 보고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제22강 5자로 읊어요 오원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